야 뭐하냐? 아유 야 더워 죽겠는데 인마 쉬엄쉬엄 해. 그럼 개미가 뭐라 그래? 나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야. 나와 함께 멀리 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래? 됐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막 치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안 샀어요. 왜냐면 저는 7만 원대를 보고 있으니까 12만 원, 13만 원 올라갔는데도 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최고가는 22만 원까지 찍었더라고요. 근데 미국 주식만 하던 내가, 승승장구 하던 내가 약간 뒤로 밀려나고 국민주를 믿으며 해외 나갔던 우리 엄마 아빠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기가 싫어 이제 막. 아 이걸 어디서부터 이게 너무 생각이 다른 거야. 지금 소리님이 얘기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거든.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은 다 그렇더라고. 내 거 안 오르는데 내가 무시했던 애가 올라가니까 힘든 거야. 근데 그거는 투자라는 거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판에서 성공하기가 어렵겠지. 게임의 룰을 잘 모르니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왜 가격이 오를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반도체를 원하고 있으니까 세계가 원해. 그걸 이제 돈이 몰린다고 하죠. 특정 섹터로. 근데 만약에 10년 전에 엔비디아 샀으면 1억이 260억인가 됐대. 내가 그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엄청나게 연구해야 돼.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며 약간. 싫어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누가 찍어줘서 그걸 사더라도 10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못 들고 있죠. 왜냐면 걔가 그냥 이렇게 260억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마이너스 50% 내려왔다 막 이랬었어요.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해가 없으니까 확신도 없죠. ETF 같은 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거는 조금 오르고 어떤 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올라가요, 지수가. 그럼 그 원인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근본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왜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걸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 근데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통화량이 늘어나서 화폐가 늘어나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늘어난 화폐가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더 몰릴 수는 있어. 맞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늘어나요. 어떤 내러티브나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반도체로 갔다가, 어떤 때는 부동산으로 몰렸다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 이게 아까 그 홀짝이랑 비슷한 거야. 내가 매번 여기로 몰릴 것 같으니까 일로 가서 여기서 착 기다렸다가 싹 오면은 들어오면 끝까지 꼭대기까지 갖고 있다가 이거 딱 팔고, 그 다음에 몰릴 대로 또 가가지고 그거 번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러고 싶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다 갖는 거야. 부동산도 내 집도 하나 갖고 있고, AI 반도체 기술 테마 ETF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금 ETF도 사고. 만약에 지금 코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어떤 이해와 믿음이 있어. 탈중앙화된 자산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 이번에 이란 전쟁 났을 때 지금 비트코인 안 떨어지고 1억 7만 불 다시 터치한 게 이란 부자들이 많이 샀대.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 나라 화폐에 대한 불신? 생각을 해봐라. 자고 일어났는데 미사일 떨어져. 폭격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내 자산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에 의해서 내 자산이 직접적 타격에 노출된 거잖아. 그럼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걸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를 보겠죠.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전통적으로 금이죠. 금은 이란에서도 금 1온즈면은 멋진 옷을 한 벌 살 수 있고, 금 1온즈면은 미국, 일본, 한국에서도 멋진 옷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금만 내가 가지고 가면은 어디서든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산인 거야.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금을. 근데 금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죠.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가려고 하면은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열어보시죠. 선생님 앞주머니 좀. 안 됩니다. 앞주머니 좀 열어보세요. 번쩍 막. 금을 가지고 구개로 반출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실제로 실물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거래도 못하게 한 적도 있어. 국가가 통제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인증하는 금괴만 진짜 금괴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금이야. 이게 순도 99.9%짜리. 근데 국가 인증을 받지 않았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해.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무정부 상태가 됐어. 전쟁 나서. 금괴입니다. 이거 하나 사시죠. 그럼 이건 옛날에 정부가 존재할 때 그 정부가 찍어준 그 마크가 없는데요. 진짜 금입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꺼내서 뭐 해야 돼? 판독기로 긁어봐야 돼. 거래상의 신뢰나 거래 비용이 또 존재해. 실물 자산이니 가치는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게 그거에 대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이 있어요. 이동하는데 자유로워. 그러니까 그런 대안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거야. 골드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의 장점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게 이 내러티브가, 이 맥락이 실제 현실에서 검증이 되느냐. 이번에 이란 공격받았을 때 검증이 일부 된 거야. 사람들이 당연히 박살날 줄 알았지. 근데 그 수요들이 있는 거야. 그 지정학적으로 노출된 지역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자들, 자기 자산 상실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매매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게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려고 하는 거야. 그 쓰레기면 그거 안 사죠. 근데 이게 내가 말한 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러티브야.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러티브거든. 이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특성들을 이해해야 돼, 내가. 근데 이걸 이해한다고 해서 가격이 언제 오를지 맞추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 근데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늘어난 그 통화량이 어떤 시기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의해서 어떤 시기에는 이 자산으로 몰렸다가 어떤 시기에는 저 자산으로 몰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그걸 맞출 자신이 없어. 나도 여러분도 못 맞춰요. 저도 못 맞추고 어떤 전략을 펴면 좋아요.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필요하지. 자산마다 특징이 달라. 다른 거는 내가 뭐 10만 원 있으면 2만 원씩 살 수 있지만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근데 내 집 마련 어떤 특성이 있어요?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쨌든 난 물리적으로 있는 존재니까. 그럼 내 집 마련 해놓고 잘 되는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투자하고 그러다 상황을 봤는데 뭐 내 집만 난 부동산 투자 또 하고 싶다 2주택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내 집 마련 해보니까 내 집 마련 하는 것도 힘들어서 누굴 임대를 주고 이거는 나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주식 투자 해보는 거죠. 주식 투자 하다 보니 이렇게 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여기서 일정 부분 성과도 났고 그 상태에서 주가나 어떤 자산시장 붕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 그러면은 금을 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산군 구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시중에 돈이 옮겨 다니는 시기마다 모든 돈을 바닥에 들어가서 꼭지에 먹으면서 재벌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자산이 올라가더라도 소외되진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꽤 큰 돈이 벌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옮겨 다니면서 돈 버는 거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건 불가능한 게 맞거든. 근데 누군가 한 명은 그 시기에 많이 오르는 걸 꼭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옆에서 넌 거북이구나? 야 금을 샀어야지 바보야. 거기서 그걸 무슨 분산은 무슨 분산이야 임마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내 집 마련 자체가 분산이 아니야. 내 집 마련 한 사람들이 이미 몰빵한 거야. 근데 몰빵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야. 자산 쌓기 전에는. 근데 난 이미 내 집 마련 예를 들어 미션 클리어 했어요. 그러면 내 자산 몰빵돼 있는 거기. 그리고 그 다음에 몰빵할 돈도 없어. 현금이 일단 집 샀을 때 다 썼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씩 이제 해서 천천히 가다 보면은 보이거든. 그 전략을 하고 싶어도 꼭 이 시기에는 뭐 갑돌이가 금을 하고 있어. 저 시기에는 뭐 철준이가 막 삼성전자를 하고 있어. 나중에 막 미국 주식 하는 거 막 지금 엉망이라서 얘들이 막 미국 주식 하는 막 길동이를 막 놀려. 맞아. 근데 2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길동이가 막 그러니까 임마 자식들아 임마 나스닥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임마 안 될 때 하는 거야 임마. 근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나와. 준호가 나와. 코인 했어야지. 야 반토막 났을 때 주웠어야지 막.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왕창 해가지고 내가 막 진짜 재벌이 되겠다. 수익률 1년에 연평균 30%씩 계속 자산 바꿔가면서 계속 내잖아. 재벌 되지. 몸이 5배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투자관을 갖고 요즘 후배님들이 좀 복잡한 마음을 잘 달래면서 꾸준히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벌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돼. 옛날에 내 책에다 그런 말 썼는데 용돈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 용돈벌이 돈벌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내가 지금 돈 버는 거가 목적인 거야 현재. 근데 봐라 지금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홀짝해야 돼.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지금 벌어야 되니까. 개미들이 배짱이가 여름에 어떻게 해? 누워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 개미는 그럴 때 어떻게 해? 열심히 막. 그러면 배짱이가 막 야 뭐하냐? 아유 야 더워 죽겠는데 인마 쉬엄쉬엄 해. 그럼 개미가 뭐라 그래? 나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야. 나와 함께 멀리 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래? 됐어. 개미들이 지금 좋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겨울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 투자도 지금 좋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좋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돈벌이가 아니고 자산을 쌓는 거야. 자산을 축적하는 행위가 투자가 돼야 되는 거야. 언제를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근로소득이 끊길 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근로소득이 끊기는 거 혹은 은퇴를 잘 하기 위해서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들이 은퇴 시기를 매우 앞당겨. 지금 최근에 일반적인 분들이 S&P나 QQQ나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 과거의 결과들을 보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0,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2%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10%라고 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가 넘어. 17% 이 정도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넣으면 다음에 1억 1000, 그 다음에 1억 2100, 그 다음에 1억 3300, 그 다음에 뭐 대충 1억 4600 이러면서 이제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가 사람이 1억만 넣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해나가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내가 1억 넣고 1억 1000 되면 어우씨 매도 딱. 그 다음에 그 1000만 원 번 걸로 뭐해? 하와이 가거나 소나타 보던 거 이제 그랜저로 올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 그래. 일반 사람들이 그래. 근데 만약에 이거를 1억을 거기다가 넣었어.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그럼 뭐 싸게 살 수 있는 건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고 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매달 월급을 받고 지출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통제를 하면서 저축을 해서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저축금의 한 60% 정도를 거기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주식에다. 그러면은 이 1억만 부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돼? 적립으로. 중간중간에 돈이 쌓여.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돈이 더 불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거 추가 불입하는 걸 10년 동안 계속하고 어디서 뭐 보너스 나오거나 아니면 이직하면서 몸값이 올랐거나 결혼하면서 소득이 늘었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태반이거든.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 그런 경우에 돈을 불리면은 10억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 우와 대박 이렇게 되는 거야. 30대 후배님들은 이거를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올해 46이잖니? 그럼 내가 27살부터 직장생활 했단 말이야? 그럼 나 사회생활 20년 했다고.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20년 동안 각자 케이스들이 많아졌겠지? 그치? 나처럼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오랜 기간 병행해 간 친구들 중에 순자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그 친구들이 나처럼 공격적으로 시장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해서 순자산을 엄청나게 불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자가 마련도 하고 무슨 강남 3구 이런 건 아니라도 그래도 나 애 키우면서 여기 우리 동네 참 주말에 근처에 공원도 있고 4명이로 된 집이고 누가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주차도 좋고 편하고 막 이런 집에 살면서 내가 은행 계좌 스마트폰으로 딱 까보면은 공이 8개 이상 있는 거야. 8개가 아니지 9개지 10억 되면.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불안하진 않을 것 같아. 안 불안하지. 그 친구들은 오히려 보너스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긴장해서 실수를 해요. 근데 평소처럼 차분하게 하는 거야. 회사에서도 막 절대 잘리면 안 돼 막 이게 아니고 나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됐으니까 자신 있게 일하자.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고 대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단 있게 일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할 때 심리적으로 쫓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 아니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니까. 삶 자체의 스트레스도 떨어뜨리고 뭔가 안정감 있고 조용하게 강한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는 거야. 그런 게. 돈벌이로 접근하잖아. 투자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까 말한 게 내가 지금까지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도 이거를 파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자산을 축적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사서 자산을 딱 하나를 쌓았어.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제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야. 매달. 계속 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를 사서 이거 자산을 쌓는 게 목적인 사람은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꾸준히 쌓아 나가면 내가 지금 1억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여기에 매달 100만 원씩, 매달 80만 원씩, 매달 150만 원씩 자기 해당되는 여건 하에서 이걸 해나가면 그래도 내가 10년 뒤에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그때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관점을 갖고 투자해 나가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야. 내가 지향하고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하라고 말하고 싶은 투자야. 그게 홀짝을 10번 연속으로 이길 수 있을까? 거의 그거에 도전을 하는 거야. 과거 백데이터가 내가 2번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어려워져.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잖아? 그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수익 났는데도 후회한다? 더 넣을걸. 그것도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만약에 운 좋아서 성공하는 게 막 한 3-4번이 이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레버리지 쓸 거리야. 2배 레버리지 할 걸. 그럼 2배 벌었을 텐데. 근데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거든. 그러니까 칼이야.
잘 쓰면 요리를 하는데 잘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요즘 청산당한 사람들 그렇게 많다. 그럼 당연하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래. 그래서 이 구조가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활동할 여지가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한 시장이 되는 거죠. 저 남편이랑 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는 만약에 내가 지금 월부를 2021년 당시에 입사 안 하고 내가 월부를 몰라. 그리고 막 오빠가 이제 한 그런 상여금으로 티피컬한 30대 맞벌이에 사.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해도 되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 집 마련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겠는지는 알겠어. 근데 대안이 있어. 주식. 오케이. 좋아. 자산에 넣겠다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아. 생각의 차이인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내 집 마련 얘기를 하냐면 아까 내가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단기 돈벌이, 용돈벌이 하면은 위험하니까. 한 번 매수할 때 내가 그 매수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매수하는 거랑 시장 변동에 내가 베팅을 하는 거는 다르고 베팅을 하는 거는 100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존재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메타인지가 돼 있으면은 뻘밭으로 들어가는 거야. 걷기 힘든 대로 나 스스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 진주 묻혀 있다고. 대충 이 상황은 이해됐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 매일매일 퇴근해가지고 막 자기 예를 들어 기업 분석에 올인을 한다거나 부동산 임장에 올인을 한다거나 나는 그런 곳 쉽진 않다. 난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을 알아야 돼. 평범한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뭐지? 를 알아야 되거든.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같이 평범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산 구축을 잘한 사람은 누구일까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야.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내가 말할 수 있어.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지 않으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일단 나는 첫 번째는 경험적 근거가 있고 인간 지표적 데이터적 근거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르는 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 아까 내가 자산을 축적해 나갈 때가 훨씬 더 오래 걸리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고 그거는 아마 다들 공감할 거야. 10년 전보다 미국 주식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10년 전보다 주가가 싼 데는 없어. 10년 전보다 집값이 싼 지역도 없어. 뉴욕이나 혹은 일본의 도쿄나 중국의 상해나 이런 데 10년 전보다 집값이 싼 데 있을까? 없어.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서 내가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막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걸 계속 사서 모으면 올라가는 거야. 자산 축적의 이퀄 장기 투자라는 얘기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장기 투자라는 거야. 장기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니까. 근데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장기 투자하기가 뭐가 좋겠어요? 부동산이 좋죠. 황금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집을 하나 사갖고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집값이 오른 거예요. 이거만큼 수월한 게 어딨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가 최고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해. 진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부동산 외에 다른 투자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투자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 대상이 무조건 최고다라기보다 내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거나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야.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적게 실패하고 많이 성공한 길, 순서. 내 집 마련이랑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투자금의 차이예요. 투입금의 차이. 소리님은 주식 투자 해본 적 있니? 그럼요. 그럼 주식 투자할 때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 다 넣었어요? 아니면은 무서워서 조금만 띄어서 넣었어요? 완전 다 분산했죠. 무서우니까 쪼개잖아요. 내가 어떤 통계 봤는데 2025년에 하반기에 주가 막 올랐잖아. 그 오를 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수익금이 있거든? 그 통계가 있더라고. 그 수익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평균 수익금? 참고로 작년에 지수가 2,000대에서 5,000 후반 6,000도 뚫었어요. 올해 초까지는. 그러니까 지수로 치면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인당 평균 수익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600만 원이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평균적으로 600을 번 거예요. 코스피 올라간 거 생각하면 막 대단한 금액이긴 하지만 너무 아쉽죠. 놀랄만한 일반 사람들이 코스피가 2배가 됐다고 했는데 난 600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만족할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600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 번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과야.
근데 수익률을 보면은 100%니까 대단한 건데 완전. 수익금은 아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돈을 넣은 돈이 작은 거예요. 그럼 왜 넣은 돈이 작을까요? 무서운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봅시다.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이 6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모자라서 대출도 받잖아요. 내가 굴리는 자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00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 나면은 1200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너무 대단하지만 수익금은 크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정도 있었는데 2억 가지고 대출을 뭐 한 4억을 껴서 6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게 10%가 올라요. 그럼 6천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 집 마련 하고 나서는 투자 안 해도 되냐? 아니야, 해야 돼. 근데 내 집 마련 한 다음에 또 내 집 마련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나는 이미 이 내 집 마련하면서 대출까지 다 했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제 매달 모을 수 있는 돈도 원리금 갚으려고 하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 집 마련하듯이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이걸 쌓아간다. 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이 빠져 있어요. 주식 투자해서 벌고 빠져나온다. 얼마 먹고 나온다.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기다리는 걸 미치게 못하겠어요. 뭔지 아시죠? 인생이 긴 게 오히려 싫어. 그럼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요즘 마시멜로 이야기 그 있잖아. 옛날 책을 다시 읽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나를 돌아보잖아. 내 경험이야.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있지.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장기 투자에 성공한다는 거잖아. 결국에 아까 말한 메시지가 장기 투자로 성공하려면 소리님 말대로 그 장기간을 묵묵하게 한 방향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몰입할 대상을 찾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는 수준이 돼야 돼. 내가 투자한 걸.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자기 집값 올라라 막 인당수에 물 떠놓고 빌 것 같아요? 안 그래. 아침에 애 학교 보내고 정신없이 회사 가가지고 일하고 막 맨날 야근하고 한숨 쉬고 막 어떤 때 어쩌다 한번 여유 날 때면 공원 같은 데 나가가지고 김밥 사갖고 김밥 먹고 그렇게 5년 6년 지났는데 어머 우리 집값 왜 이렇게 올랐어? 이거야. 주식 투자? 똑같아.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님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봐. 이거 내가 너 선배로서 조언하는 거야. 인생 선배로서. 그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몰입할 수 있는 투자 외에 다른 대상을 찾아보라 이거야. 그게 사람이어도 좋고 내 일이어도 좋아.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비로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까봤더니 많이 좋아졌다. 그때 좀 힘들었는데 내 거 안 돼서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부동산 투자하다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접하고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부동산에서는 4년이면은 단기 투자거든. 근데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1년만 넘어도 미쳐버리는 거야. 내가 샀는데 1년 동안 안 오른다. 그럼 그냥 투자 실패로 규정을 해. 그래서 나 처음에 그런 투자하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니? 이거는 내가 이길 수밖에 없겠다.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 중요한 거는 그냥 오래 투자하면 되는데 오래 투자할 때 그 소리님 얘기한 것처럼 못 견디겠다, 못 기다리겠다 이런 거를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봐라 이거야. 뭐 예를 들어 미장 투자했으면 이번 기회에 미장 투자는 해놨으니까 다른 걸 공부해보는 거야. 부동산 공부해볼까? 국장 공부해볼까? 채권 공부해볼까? 채권 공부해볼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다 잘 돼. 내가 부동산 역전세 하락장 2번씩 맞고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뎠을까? 역전세 할 때. 역전세 하락장을 내가 2번 맞았거든? 2022년에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 1년 동안 3배 올리면서 전 세계 자산시장 다 박살났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때 진짜 바빴던 거야. 그때 유튜브 하고. 유튜브 콘텐츠 만들고 막 하느라고 책 많이 보고 막 강의도 듣고 그랬거든. 그러느라고 내 투자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 2018, 19년도는 나는 회사 다닐 때니까 주경야속 했단 말이야 그때.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임장 다니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내 투자 이거 빠지는 것 때문에 막 회한에 젖어 있을 틈이 없어. 그때 막 나 막 일본 출장, 싱가포르 출장 가고 회사에서. 그리고 그때 책도 나와가지고 막 책 막 뭐 이것저것 하러 쫓아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애 2살, 3살이니까 애 키워야 되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다음 날이야 막 진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딱 나중에 집값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막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는 투자 찾는 법을 내가 오늘 얘기한 거지.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라 이거야. 그거는 모두에게 공평한 거야. 근데 만약에 정말 특별하게 아까 소리님 남편처럼 나 내 집은 왜? 내가 주식할래. 그럼 해도 돼. 근데 분명히 사람이 이제 소리님 신랑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잖아. 나이를 먹어가고 애기도 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주식시장 화랑되고 나서 요즘에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잖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주식 처분이익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야. 다 나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중에 이 좋은 거를 왜 부동산에다 묶어? 나 이거 할래.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나 이제 안정을 찾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욕구와 니즈는 거의 본능적인 거야.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둥지를 틀고자 하는 그 내재적 본능. 그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코스피 그동안 대무시했는데 코스피는 갑자기 불장 가고 코인이 불과 한 4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 너무 힘들다. 내가 코인 투자해가지고 그 코스피 비아냥거릴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여기서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다른 투자 대상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안 올라가는 거는 견딜 수 있어. 올라가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옆에 와가지고 너 작년에 너 나 코스피 한다고 너 비아냥거렸지? 너는 그렇게 남들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 알겠어? 이번에 아주 한번 호되게 고생 좀 해봐라. 누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고 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인생은 길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에 WBC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확률 낮았어요. 8강 진출 확률 그 1.8%인가 그랬대. 확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별로인 것 같아도 언젠가 내 텀이 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잘 골랐다는 전제하에 너무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막 쟤는 국장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나 괜히 쓰잘데기 없이 미장 끝물에 물렸다는 둥. 미장이 끝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눈 감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삶에까지 막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자산이고 하면 믿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선택했다 그래서 흔들린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나스닥 잃었어. 나스닥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해보세요. 남들이 좋다고 샀지만 내가 이제 이걸 진짜로 여기서 딱 손절을 치고 나갈지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 내 차례를 기다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걔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투자 때문에 힘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문구 중에 그런 문구가 기억에 남아요.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공한 인생이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한다. 부는 투자를 통해, 명예는 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오래 걸리지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아나가라. 그리고 당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서 거기서 당신의 명예를 쌓아 올려라. 그것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본다. 난 그게 참 많이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문구가. 그 책이 되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우리나라 분이 쓰시는 거예요. 한투 신탁 대표이신 배재균님. 그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서점을 거의 매주 가는데 서점에서 너무 제목이랑 내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쓱 보니까 전혀 뭐 랭킹도 없는 거야. 경제경영 이런데. 근데 내가 사서 봤는데 주식투자법을 담아놓은 책인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이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투자로 실패하거나 힘들어지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픔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본인의 투자관이나 철학이 굉장히 확실하시고 운용사 대표니까 뭐 산전수전 다 겪지 않으셨겠어요. 그분도.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통찰력도 되게 있었고 물론 그런 투자적인 내용도 있는데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인생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너무 돈에만 이제 꽂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부와 명예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와 명예가 뭐 남들한테 떵떵거릴 그게 아니라 부와 명예에 대한 기준은 자기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가 뭐 몇백만 유튜버, 뭐 연예인,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거뿐만 아니라 내가 은퇴하는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내 옛날 동료들과 우리 가족들 해가지고 한 뭐 15명 정도한테 저분은 정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는 큰 명예라고 생각하거든. 널리 알려져야만 명예로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 부를 쌓는다는 것도 무슨 강남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사고 막 강남에 건물 올리고 초호화 막 무슨 벤틀리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그것도 부지. 근데 내가
나와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꽤 만족스러운 내 집 마련하고 은퇴할 때 흥청망청은 아니라도 계절마다 국내 여행지 같은 데 가가지고 봄 되면 꽃 피는 것도 보고 겨울에 저기 등산도 가고 눈 쌓여있는데 평일에 그러면서 뭐 나중에 손주들 오면은 용돈도 좀 주고 그럴 수 있는 정도? 그거가 막 몇백억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일반인들도 나는 이 정도의 부와 이 정도의 명예를 얻고 싶다 라고 설정하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자산 축적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 흔들리는 우리 2030 투자 후배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남들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 없다. 당신 차례가 온다. 지금 코스피 그렇게 올라가서 좋은 분들이 옛날에 코스피 첫째 국장은 하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잊지 마라 이 비아냥을 견딘 분들이잖아요. 와. 누구나 다 자기 차례가 오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거 있어요. 자산이요, 자산. 네, 그럼요. 좋았던 것도 있고요. 지금 되게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좋아질 거예요, 또. 근데 그렇게 하나씩 모아나가는 그 재미로 여러분들이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 뿅!